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. 강제 집행 첫 절차로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여전히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.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라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하지만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금과 별개로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소송 비용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. 다른 나라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 주권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비슷한 논리로 각하한 재판부기도 합니다. 다만 소송 비용과 별개로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길은 당연히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. 지난 4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신청을 법원은 2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. 배상금 집행 사건은 본 소송과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며 강제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일 관계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 간 긴장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행정부 영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된다며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국제 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범을 벗어난 경우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강제 집행 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결정입니다. 물론 여전히 일본이 우리 법원 결정에 응할 가능성은 작습니다. 말은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일본국이 언제까지 재산 명시할 수 있는 기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이번 재산 명시 결정도 무시하면 결국 우리 금융기관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압류나 매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YTN 나혜인입니다.